안녕하세요. 저희 월든 에피소드 5 시작할게요. 자, 데이 11 분량에서는 이제 이 패션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it is luxurious and dissipated. 그래서 dissipate 하게 되면은 흩어지다,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dissipated 하면은 방탕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뒤에 있는 그 who set the passio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t the passions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은 luxurious and dissipated 해서 방탕하다. which the herd so diligently follow예요. herd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herd가 어디서 나오냐면 동물 무리를 묘사할 때 나와요. 그래서 동물 무리가 굉장히 근면하게도 뭐 개미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그걸 지금 인간의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유행이다 하고 막 따르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조금 이제 herd라고 생각 없이 따르는 어떤 동물의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비유를. 그리고 the traveler who stops at the best houses so cold soon discover this예요. 자, 소위 말하는 best houses, 최고의 집. 그래서 뒤에 이제 여관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숙박, 호텔 뭐 이런 느낌이죠. 최고의 그 시설에서 집에서 머무르는 그 여관 이런 데 머무르는 여행자는 소위 말해서 곧 이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알게 된대요. 왜냐하면 the publicans presumes him이에요. publicans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public house라고 해서 옛날에 그 공공여관? 공공은 아니죠. 그런 여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public house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말할 때 publicans라고 하고요. 이 여행자를 짐작을 하죠. 뭐로 짐작을 하냐면 여관 주인은 to be a Sardanapalis라고 하는데 사르다나폴리스로 이제 짐작을 한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르다나폴리스 우리가 보고 가야겠죠. 사르다나폴리스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아슈르바니파를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이제 사르다나폴리스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사치와 향락의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뭔가 느낌 오시죠? 근데 재밌는 게 사르다나폴리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 이제 이 아시리아가 몰락 당하는데 적군에 이제 휩싸이게 됐을 때 이 왕 사르다나폴리스가 한 선택이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이런 귀중품들, 여인들 전부 다 한 방에 놓고요. 같이 불을 질러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게 사르다나폴리스의 마지막 최후 죽음의 순간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르다나 팔레스처럼 이 호텔에 머물 때, 여관에 머물 때 대우 짐작을 하고서 이제 이 사르다나 팔레스가 체념하다, 리사인하죠, 맡기죠. 그리고 to their tender mercies인데요. tender mercies 하게 되면은 좋은 뜻이에요. tender, 부드러운 자비.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풍자? 비꼬는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되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잘해주는 건 아니죠. 뭐냐면 이제 막 돈을 뜯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he would soon be completely emasculated. 결국 이 최고급 호텔 여관을 택했던 트래블러는 곧 무기력하게 주체성과 힘을 빼앗기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서 여관 주인의 한없는 자비, 그러니까 tender mercies가 되겠죠. 여기에 몸을 맡겨버리면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쉽사리 굴복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더 자세해요. 여기는 그냥 뭐 이런 세트 패션스 자체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쁜 느낌. 여기는 I think that in the railroad car 기차가 되겠죠.
we are inclined to spend more on luxury than on safety and convenience예요. 자, 이런 레일로드 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길차, 열차에 우리는 안전함이나 편안함보다는 어떤 럭셔리에 더 돈을 쓰는 경향이 있대요. It threatens, 자, 이것은 위협을 합니다. 뭐뭐될 위험이 있다. Without attaining these,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안전함이나 convenience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않고 to become no better than a modern drawing room이에요. drawing room 같은 경우는 이제 커다란 living room, 거실에서 조금 이제 빠져서 draw, 뒤쪽으로 빠져서 쉴 수 있는 공간이 drawing room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다를 바 없다. no better than, 이거보다 더 나을 바 없는 그런 응접실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 객실 기차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이런 이동하는 기차인데 되게 이제 이런 럭셔리한 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긴 시간 여행을 할 때 이런 럭셔리한 객차를 이제 타게 되는데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집 응접실이랑 뭐가 달라, 그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호화로운 그런 객실이 되는데 이제 이게 서로 눈에는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It's divan and ottomans라고 하는데 이 두 개, divанс와 ottomans 보게 되면은 일단 divans는 소파인데요. 등받이가 없는 소파를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넘어온 게 오스만 제국, 이게 터키 있는 그쪽에서 이제 서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인 거죠. 그 동쪽에서 넘어온 이런 소파, 디반스가 여기 있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소파 없이 좀 긴, 등받이 없이 좀 긴 소파 있죠. 이게 이 오스만 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반스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오토먼스인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오토먼스가 오스만 제국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 여기 보시면 디반스라고 해서 뒤에 이 긴 소파 보이시죠? 여기 한번 나왔고 이 좀 낮은 스툴 형식의 이런 소파 작은 걸 이제 오트만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오스만 제국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문화, 그러니까 동방에서 넘어오는 이런 문화들을 얘기를 하겠죠. 문화에서 온 소파나 뭐 발받침 이런 것들로 럭셔리하게 여기를 꾸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차를. 그리고 선쉐이드 차양막까지도. 그래서 100 other oriental things which you are taking west with us. 우리랑 같이 이제 서쪽으로, 웨스트로 가지고 온 그런 수많은 동양풍의, 오리엔탈풍의 그런 물건들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이런 물건들은요, invented for the ladies of the harem이에요. 하렘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 고안이 되어졌다. 고안이 되어진 것들. 네, 하렘은 뭐냐면 이제 보시면은 이게 하렘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오스만 제국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이슬람 문화에서 남성의 아내, 후궁, 여성 가족이 머물던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랍어로 하람 자체가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접근 금지된 여성 전용 구역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에 여성들을 위해서 고안이 된 이런 것들을 막 서양 문물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렘도 나오고 in effeminate natives예요. 이제 여성적인 나약한 토착민들. 근데 어디에 celestial empire이라고 해서 천상의 제국, 즉 중국을 의미를 하는 단어인데 그냥 China 해도 되는데 celestial empire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꿈꾸는 듯한 나라로 서로가 일부러 부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제국의 어떤 여성들, 나약한 토착민들이나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서양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꾸미고 있다. 그리고 이제 which Jonathan should be ashamed to know the names of it. 자, 조나슨이 반드시 부끄러워할 만한
그 이름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할 만한 이런 것들로 기차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onathan 보게 되면은요, Brother Jonathan이라고 해서 처음 알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많이 보셨죠? Uncle Sam. 이게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이런 cartoons 캐릭터인데요. 그 전에 이제 Brother Jonathan이라고 하면 당시 되게 흔한 이름인 조나탄을 미국인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나슨의 행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조끼 꽉 맞고 짧아요. 그리고 바지도 좀 어딘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고 뭐 근면성실함의 상징인 이 조나슨이 이제 미국의 표상처럼 그 캐리커처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영국에 유럽에서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게 근검, 전략, 검소 이런 캐릭터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의 상징인 이런 조나슨이 이런 호화로운 여성적인 이런 것들을로 이제 꾸민 객실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냐. 그런 것들을 이름을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니라고 소로우가 굉장히 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뭐 동양의 어떤 문물을 비꼰다기보다는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사치 향락의 느낌 있는 이런 느낌의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뭐 향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d rather sit on a pumpkin. 나는 호박에 앉아서 가겠다. 저는 막 왠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호박 matcha 느낌. 어쨌든 그래서 호박에 앉아서 차라리 가겠대요. 그리고 have it all to myself. 혼자서 차지하고 then be crowded on a velvet cushion. 이 velvet 쿠션에 앉아서 가기보다는 나는 그냥 호박 위에 올라가겠다. I'd rather ride on the earth in an ox cart with a free circulation. 그 공짜에 그냥 순환 통풍 잘 되는 소마차죠. 소가 끄는 그런 마차에 올라타서 가겠다. Then go to heaven in a fancy car of excursion train이죠. 자, 어디죠? 그 excursion 하면은 짧게 갔다 오는 그런 소풍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소풍 열차, fancy 화려한 그 세풍 열차 이런 기차를 타고 가느니 나는 oxcar 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가겠다. And breathe malaria all the way예요. 자, 이게 이 excursion에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라리아를 마시는 보다는 나는 free circulation 통풍 잘 되는 열차 타고 가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기차는 막혀 있잖아요. 창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말라리아가 우리가 아는 말라리아 질병도 맞아요. 근데 그 어원 자체가 bad air더라고요. 그래서 습기가 있는 습한 안 좋은 토양에서 그 공기에서 나와서 생기는 열병이 말라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원도 bad air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화려한 열차 속에서 나쁜 공기 타고 가느니 나는 free circulation 타고 circulation 잘 되는 곳에서 나는 가겠어라는 서로의 어떤 의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도 이제 막 처음 아는 단어들도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죠. 네,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J12 보게 되면은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인간은 그냥 케이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아직도 살아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The civilized man is a more experienced and wiser savage예요. 이거 참 재밌죠. 문명인이라고 우리가 막 이런 화려한 거 누리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명인들이라고 해봐야 more experienced and wiser savage 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 많고 현명한 야만인일 뿐이야. savage 일 뿐이야. But to make haste to my own experiments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 나오는 but 있죠. 이런 but은 강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실험에 대해서 make haste. 내가 서둘러서 얘기를 할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주석이 있는 책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재밌죠? 이렇게까지 연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실험이 소로우가 월드노스로 간 것을 두고서 이렇게 연결 짓기도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책이 시작한 지 상당히 지났는데 데이 12인데 이제 소로우가 월드노스에 가기 시작합니다. 1845년 3월 끝에 내가 갔다라고 하면서 I borrowed an ox. 자, 그 뭐죠? 도끼 하나를 빌렸어요. And went down to the woods by Walden Pond. 월든 폴드에 갔습니다. 어디냐면 가까워요. Where I intended to build my house. 내가 집을 지으려고 원래 작정했던 그곳과 가까운 곳에 월든 폴드에 가요. 그리고 began to cut down some tall, airy white pines인데 하얀 소나무가 되겠죠. 이런 뾰족한 소나무를 자르죠. Still in their youth예요. 아직 여전히 어린 소나무인데 그리고 for timber 목재로 쓰려고 이제 그 소나무를 자르는 거고 It is difficult to begin without borrowing. 자, 어렵대요. 그 빌리지 않고 시작하는 건 어렵다. But perhaps it's the most generous cause. 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generous, 부드럽고 좋은 방법이래요. Does to permit your fellow man, 너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to have an interest in your enterprise죠. 네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빌려요. 빌림으로써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되게 제너러스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리고 the owner of the ox죠. 자, 그 뭐죠? 도끼의 주인은 as he released his hold on it, 그 도끼 쥐고 있던 손을 풀어요. release 해요. said that it was the apple of his eye예요. 이 apple of his eye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되게 소중한 거. 그 도끼가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apple of his eye 이 표현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고대 영어에서 apple은 둥근 거. 그래서 둥근 과일을 apple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의 어떤 pupil, 동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의미하는 동공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keep me as the apple of the eye. 눈의 어떤 동공처럼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가장 이렇게 약할 수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그런 부위처럼 나를 지켜준다. 뭐 keep me 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도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웃의 모습이고 But I returned it sharper than I received it. 내가 받을 때보다 더 sharper하게, 더 날카롭게 해서 돌려주었다. 결국 잘 쓰고 또 날카롭게 잘 닦아서 돌려주었다. 라고 하는 우리 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때요? 데이 12까지 오신 분들 그래도 많이 참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 게 일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다음 얘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궁금한 마음에 또 더 읽게 되는데 이 월든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잖아요. 뒷얘기가 막 궁금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꾸 뭐 쓴소리 하니까 이게 쉽게 읽히진 않는데 그냥 저처럼 좋은 구절 저는 뭐 이런 말들 되게 멋있어요. 우리가 문명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경험 많고 와이저한 세비지일 뿐이다. 그냥 이런 문장 하나 좋아서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와닿는 한두 문장 골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